오늘 제가 여러분께 파헤쳐 드릴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99%는 모른다. 파이 네트워크는 코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장용 플랫폼이다. 아마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제 분석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제목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그 지지 덕분에 제가 남들이 다들 그냥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이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이 네트워크를 그냥 스마트폰으로 코인 채굴하는 앱,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겉모습에 불과해요. 그 안에는요, 99%의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파악한 그 실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고 이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파이라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완전히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왼쪽부터 한번 보시죠. 표면의 환상. 99%의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스마트폰으로 채굴하는 암호화폐잖아. 하지만 이건요, 거대한 빙산의 딱 수면 위에 나와 있는 정말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면의 실체이자 오직 1%만이 아는 진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최고 등급 벤처 캐피탈, 즉 VC의 자본이 투입됐고 SaaS,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을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된 IPO 예비 플랫폼 법인. 그렇습니다. 파이는요, 단순히 코인을 발행해서 팔려는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99%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이 뭔지 정확히 짚어보고요. 그 뒤에 숨겨진 파이 네트워크 주식회사라는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리고 있는 IPO라는 큰 그림, 그 청사진과 그들의 진짜 자산이 뭔지, 또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가치가 과연 우리에게까지 공유될 것인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파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가치 측정법을 여러분께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환상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파이 네트워크란 그냥 스마트폰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코인이 쌓이는 그런 단순한 앱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그들이 설계한 거대한 그림의 가장 바깥쪽 껍데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껍데기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심장, 진짜 엔진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실체는 바로 파이 네트워크 주식회사라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이거 대체 누가 운영하는 걸까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탈중앙화된 커뮤니티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운영 주체는요, 무슨 커뮤니티가 아니라 명확한 주식회사입니다. 공식 법률 문서나 서비스 약관을 보면 운영 주체가 소셜체인 주식회사와 파이 커뮤니티 컴퍼니, 라는 두 개의 법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파이 네트워크가 그냥 이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모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는 명확한 중앙통제 조직, 다시 말해 기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모든 중요한 결정과 전략,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수익은 바로 이 중앙 법인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집행된다는 겁니다. 자, 기업이라면 당연히 투자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 투자자가 누군지를 보면 이 프로젝트가 어디로 가려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인 피치북을 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초기 시드 라운드에서 약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 가까운 돈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액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누가 투자했느냐는 겁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의 1티어, 최상위 등급 벤처 캐피털인 울로벤처스입니다. 여러분, 울로벤처스는 아무데나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과거에 데이터 분석 기업의 끝판왕인 펠런티어,
또 핀테크 유니콘인 소파이처럼 결국에는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시킨 거대 기업들을 초기에 딱 알아보고 투자했던 그런 통찰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요. 울루벤처스가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 포트폴리오에 파이 네트워크 이름을 딱 올려놨다는 겁니다. 이건 뜬 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팩트입니다. 1티어 VC가 투자했다는 건요. 이 프로젝트가 그냥 코인 노름이 아니라 전통적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서 IPO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등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 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주식회사라는 명확한 법인이 있고 그 뒤에는 IPO 전문가인 실리콘밸리 VC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리는 최종 목적지는 너무나도 명확해지죠.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이 아니라 나스닥 IPO, 즉 기업 공개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들의 핵심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토큰을 덤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진짜 목표는 법인 지분, 즉 회사 자체의 가치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토큰 배분 구조를 설계했고 초기 자금 조달 방식도 전통적인 VC 투자를 택했으며 결정적으로 ICO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 모두가 정확하게 IPO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전략, No ICO.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파이는 ICO, 그러니까 코인 공개 판매를 안 했을까 하고 의아해했죠. 심지어 프로젝트가 실패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의도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단기 자금을 위해서 코인을 팔아치우는 그 쉬운 길을 스스로 버리고 장기적인 법인 가치에 모든 걸 걸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VC 투자자들은 변동성 심한 토큰 쪼가리가 아니라 회사의 지분을 원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이 토크노믹스 구조입니다. 전체 발행량의 무려 20%라는 엄청난 물량이 코어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보너스가 아닙니다. 코어팀이 단기적인 코인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즉 성공적인 IPO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회사 지분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 장치인 겁니다. 그들의 운명은 코인 가격이 아니라 회사 가치에 단단히 묶여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이 주식회사의 목표가 IPO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자산, 가장 비싼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단한 블록체인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파이네트워크의 진짜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그 원천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파이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그 어떤 경쟁자도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자산은 바로 1,800만 명의 검증된 인간입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에 퍼져 있는 KYC, 즉 신원 인증을 모두 마친 실제 인간들의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경쟁자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파이의 경제적 해자, 더 리얼 모트입니다. 모든 스타트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초기 사용자 확보라는 그 문제를 파이는 이미 압도적인 규모로 해결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울루벤처스 같은 똑똑한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부은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1,8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간 네트워크를 가지고 대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렇게 번 돈은 과연 우리, 즉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유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전통적인 웹2 기업처럼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웹3 네트워크의 길을 갈 것이냐. 웹2 모델에서는요,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열심히 활동해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 수익은 전부 플랫폼 회사가 독차지합니다. 반면에 웹3 모델은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기여한 참여자들이 창출된 가치를 함께 나눠 갖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파이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놀랍게도 파이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힌트, 아니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광고 네트워크입니다. 이 구조가 정말 핵심입니다. 외부 광고주가 플랫폼의 광고비로 파이코인을 지불하면 중앙법인이 그 수익을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 광고를 노출시킨 다른 앱 개발자들에게 그 수익을 다시 나눠줍니다.
이것은 파이 네트워크가 이미 외부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코어 팀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참여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가치 공유 모델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KAS와 같은 훨씬 더 거대한 수익 모델에도 동일한 철학이 적용될 것이라는 강력한 예고편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핵심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파이는 자신들이 구축한 이 글로벌 KYC 인프라를 KAAS, 즉 서비스형 KYC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KAAS에서 앞으로 발생할 그 막대한 수익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될까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KAS에서 나오는 수익은 절대로 코어팀의 사스 매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KAS라는 상품의 원재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즉 파이오니어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낸 이 거대한 인간 네트워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수익은 당연히 다시 네트워크로 돌아와서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확장을 가속시키는 연료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파이가 그토록 외쳐온 웹3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파이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바로 이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오른쪽의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파이의 진짜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리콘밸리 1티어 VC에 투자를 받은 플랫폼 회사가 KAS와 같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사스 수익 모델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IPO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법인 구조, VC 투자, 노 ICO 전략, 그리고 광고 네트워크라는 수익 공유 모델의 선례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이 그림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웹2와 웹3의 진짜 차이는요, 무슨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분배의 철학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든 가치를 과연 누가 가져가는가? 파이 네트워크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단순히 코인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함께 만든 이 거대한 인간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가치를 다시 그 참여자들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분배 모델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정말로 해낸다면 그것은 단순히 코인 하나가 성공하는 차원에 넘어서 개인이 금융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